안녕하세요. 삐띵 부자로 가는 길 삐띵 모드 오동엽입니다. 오늘 또 장원 세무사 이장원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우와! 혼자 박수치고 혼자 환영하고 오동엽 TV는 1인 다역을 하기 때문에 이제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삐뜸을 잘 활용해서 증여세를 적게 내면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또 포인트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빌딩이라고 뭐 건물이라고 해서 사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건물을 사실 때 한 개의 부동산 매입하신 게 아니라 토지와 위에 있는 건축물 두 개의 부동산 매입합니다. 그래서 뭐 등기부 등본 예전에 그랬죠. 지금은 이제 등기상황 전부 증명서라는 단어로 바뀌었는데 토지 따로 있고 건물 따로 있습니다. 요걸 내가 팔려고 했어요. 근데 안 팔려. 계속 가격 깎아달래. 아이씨 그 금액에 나 안 팔아. 나 그냥 죽어버릴 거야. 가지고 이제 뭐든 안고 갈 거야. 그런데 자녀분이 아빠 그거 저 이렇게 하면 세금 적게 낸다는데 이거 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한 자녀분이 세무사님을 먼저 미팅을 하고 컨설팅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저 주세요 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아버님을 어머님을 두고 있는 자녀분이 들으시면 좋은 영상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어찌 보면 세무사님은 금수 주세요? 금수 주세요? 아니면 흑수 주세요? 저 완전 흑수저 출신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태어날 때는 은수저 비슷한 걸 물고 태어났는데 IMF 때 그러셨죠. 딱 망했어요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물고 있는 은수저를 놓쳤죠. 그리고 다시 문수저는 흑수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죽을 때는 애들한테 이제 금수저를 물려주고 싶은데 아직까지 동수저도 안 되는 것 같고 열심히 해서 금수저를 물려주고 죽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런 어떤 토지와 건축물이 나눠져 있는 건물을 증여할 때 제가 기본적으로 알기로도 토지 가액보다 건축물의 가액이 신축이 아닌 이상은 뭐 신축이라 하더라도 토지 가액이 너무나 많이 덩어리가 커요. 맞습니다. 그러면 얼핏 생각해 덩어리 작은 건물만 증여하고 토지는 내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조금씩 자녀에 주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맞나요? 예, 왜냐면 지금 자산 가치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토지까지 같이 주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기겁을 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냥 10억 단위니까 무조건 10억, 20억인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면 사회 현상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지금의 이제 자녀들 20, 30대는 더 이 자본의 격차를 엄청 크게 느끼게 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는 그걸 주려면 엄청나게 높은 증여세를 또 내고 받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자녀들은 이제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로소득으로는 솔직히 자본의 속도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상속도 상속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줘야 된다. 왜냐면 이제 약간 일본의 상속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상속이 노노 상속이에요. 노노요? 이게 뭐냐면 80대가 50대 때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진짜 많은 분이 진짜 나이 적당히 많은 자녀에게 상속한다. 그래서 노령에서 노노입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볼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책을 쓰면서 통계치를 다 봤는데 상속세가 펼쳐지는 게 80세 이상이 아주 높고 70세까지 포함을 하면 반 이상이에요. 53%인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의 나이가 기본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그분들이 뭔가 이 자산을 받은 다음에 그때 제2의 인생을 살거나 파이팅 넘치게 살 수는 있겠지만 사실 20대랑 30대 때 경제적 자력이 있으면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를 실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마중물이 없으니까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근로소득은 따라갈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이 크죠.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그걸 주고 싶은데 주자니 토지까지 주자니 가격이 너무 높고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건물만 주자. 왜냐하면 건물의 가치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되면 감가상각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세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가치를 따지면 제가 최근에 들어온 역삼동 건물도 그 컨설팅이 들어왔는데 토지 가액을 하면은 감정평가를 하면 50억이에요. 근데 건물은 2억밖에 안 돼요.
한 30년 된 낡은 건물인가요? 네,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상당히 낮고 근데 거기서 임대소득은 월마다 거의 1200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는 되겠네. 예. 그럼 건물만 주면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은 사실 건물주가 대부분 가져가니까 건물 소유자인 자녀가 그 소득을 다 가져가게 되면 임대소득 가져가는 네. 거죠. 예, 예. 그러면 그걸 통해서 부에 이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분에 대한 가치를 미래 팔 때의 자산 가치는 낮지만 지금 눈앞에 임대소득으로 유동성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낡아서 가치는 낮아서 증여세는 적게 내는데 이 낡은 건물도 임대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다. 맞습니다. 그 임대소득 받고 그거 차곡차곡 모으면은 자연히 자녀분의 재산이 늘어난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이 늘어나면 그 돈 가지고 아버지 땅을 조금씩 사도 되겠네. 네, 사도 되고 그걸 모아서 재투자를 해도 되고. 아, 그리고 요즘 왜 결혼 안 하겠어요? 집을 못 사니까. 근데 그 자금이 차곡차곡 쌓이면 뭔가 재원 마련이 되니까 정말 뭘 하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컨텐츠를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죠. 이 컨설팅. 그러면 건물 가액은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뭐 시가라든가 뭐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 받아가지고 정합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은 안정하게 진행하라고 저는 감정평가를 권해드려요.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그렇게 영향력이 높게 나오지 않아요. 어차피 가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 자녀가 팔 때 적정한 시가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감정평가를 무조건 권해드리는 바죠.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가치가 별로 높질 않고. 근데 이제 그때 고민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증여를 할까? 양도를 할까? 그걸 고민을 하시죠. 아, 건축물만 양도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증여를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사실상 이 실무적으로는 증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임대 보증금을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승계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승계를 받으면 건물 가치가 아까 말씀드린 2억인데 임대 보증금이 이미 1억이에요. 그러면은 내용이 건축물만 자녀에게 증여하세요가 아니라 건축물만 자녀에게 양도하세요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머지 차액인 1억에 대해서 내가 자녀가 이제 자력으로 이걸 내면 양도가 되는 거고 자녀가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겠다 그러면 부담부 증여가 되는 거고 네, 그러게 이제 진행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오동님이 토지와 건축물 다 갖고 있는데 건축물만 제 애들한테 뭐 양도든 증여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토지는 오동엽이고 건축물 주인은 제 자녀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받는 임대료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세법에서는 그대로 둘 수는 없어요. 결국은 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제로 무상일 때는 증여세가 나오는데 무상이 아니면 되겠죠. 그러니까 임대소득이 높으면 적정한 금액의 지료를 설정하는 게 컨설팅의 가장 핵심입니다. 땅 사용료로 내라. 맞습니다. 아, 그러면 자녀분은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받고 네, 그 돈에서 이제 일부를 지유, 땅 사용료로 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 지료도 세법상 가액이 임대료만큼 나와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지료 계산은 낮아요. 아, 그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또 세법에 계산을 아, 이게 촘촘하게 좀 다 만들어놨어. 아, 그러니까 다 내라고. 컨설팅이 그냥 막 무작정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가액 설정하고 이걸 줄 때 그 다음에 임대료에서 지료를 얼마 받을지까지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 지료 받는 거 이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딱 100%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약간 틈이 있죠. 네, 그래서 그 경계선을 무조건 말씀을 드리죠.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 경계선을 약간 올라가냐 약간 내려가냐 요게 세무사님이 컨설팅하는 맥이겠네요. 네, 결국 이 범위 내에서 이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 부모님이 결국 이 근저당권을 설정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이자 정도는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협의를 잘 보시는 거죠. 왜냐면 월마다 또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도 소득이 있어야 또 내니까. 물론 빌딩이 여러 개셔서 돈이 많으셔서 낸다 그러면 지료가 아주 낮아질 수 있겠지만 부모님의 사정도 있으니까 그 경계선을 이제 잘 맞추면 적합한 컨설팅이 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오동입에 갖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었는데 그냥 제가 뭐 주식회사 땡땡이 가지고 있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건축물의 증여는 안 되겠지만 건축물의 양도는 되죠. 그렇죠. 양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지료를 법인에다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 지료를 받은 부모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랑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시가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아버지 찾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겠네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근데 어찌됐든 유동성 확보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주택은 이게 안 먹히는데 빌딩은 임대소득이니까 네. 그리고 보증금이 높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가치가 건물이 높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빌딩 투자를 안 하시고 못 오는 분들인데 사실 모든 부동산의 가치는 토지입니다. 아시잖아요. 토지가 80%에 9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만 잘 산정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체크할 사항이 또 이제 있는 게 뭐냐면 결국 그러면 이 대출해줬던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죠. 건물주가 바뀌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근저당권에 대한 뭐 다시 재설정이나 아니면 공동담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꼭 나누셔야 되고 협의점이 필요한 부분. 은행은 토지와 건물 다 잡고 대출을 해줬는데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지니까 이 대출 잡았던 이 담보가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럼 은행도 다시 이제 대출 재설정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건데 그때 은행에서 그 요구사항하고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맞습니다. 왜냐하면 컨설팅이라는 게 그냥 막 진행하는 게 아니라 세법 이외의 것의 요소까지도 다 체크해드려야 되는 게 끝까지 마무리를 잘 짓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염려하시는 바가 그러면 임차인들은 또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내가 임대 보증금을 뭐 이걸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임대 보증금 자체가 우선은 상가는 그래 높지 않다라는 걸 대부분 아실 거예요. 예, 별로 높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토지주랑 이런 가족관계고 이런 것들에 대한 특약사항이나 이런 명시만 잘 하게 되면 물론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이제 공인중개사님들이 도와주시는 반데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점을 충분히 시장에서는 다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인기 있는 빌딩은 임차인분들이 더 들어가고 싶어서 난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관계만 잘 설정돼 있고 이것만 잘 알려드리면 그래서 지료 설정은 우리가 10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년간 이거 깨질 일 없다. 뭐 이런 식의 안심을 드린다거나 그런 식의 조건만 하면은 문제될 바는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은행하고 협의 봐야 되고 임차인 분들하고도 협의 봐야 되는 부분들이 사전에 먼저 조금 얘기가 마무리돼야 된다. 맞습니다. 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부자 아버지를 둔 자녀분을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조금 부러운 얘기일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세무사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많이 지출 안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 지출 중에 세금도 분명히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성공한 재테크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